뉴욕 증시를 비롯한 전세계 증시가 상승세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장에서 중국 증시가 무려 7.7%나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폭락은 너무 과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정된 이벤트였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우한 폐렴과 같은 이 악재 속에서 주가의 상승 기조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뉴욕 증시에 힘을 실어줬었던 부분들은 미국의 제조업 지수, 즉 PMI 지수가 반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주가 최근에 폭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보유 주식을 팔아치우는 대주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마스크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자, 물론 이런 것들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겠습니다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어떠한 종목군들이 그러한 움직임들을 나타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권사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주식 투자는 지금이 모아갈 때다, 2월달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입을 모아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관점, 그리고 추천 종목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4일 화요일입니다. 입춘입니다. 봄이 오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보통 이제 바이러스들은 추운 날씨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바이러스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꽃샘추위로 예상이 되는 그런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는 굉장히 춥겠지만 또 날씨가 예년과는 또 다르게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또 한번 걸어봅니다. 여기다가 한국에서도 지금 확진 환자가 완치되는 그런 상황, 즉 입원 환자였죠.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와서 확진을 받았었다가 지금 항생제라든지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한 이후에 증상이 완화되었고, 지금 검사를 2차례 정도 또 했는데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퇴원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환자들의 완치 소식들도 계속 전해지고 있다라면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들이 한층 꺾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시장을 보도록 합니다. 미국 증시가 일단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증시, 유럽 증시 뭐 할 것 없이 다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낙폭이 좀 너무 과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너무 과도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다우지수가 225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1.5%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다우지수가 이런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을 보였다. 근데 중국 증시는 무려 7.7%나 폭락을 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은 명절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나라 지수들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일단 그냥 지켜만 봤었고 그대로 주가에 반영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주가에 적용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본다라면은 바이러스의 어떤 발병 진원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충격적인 부분들은 더 중국이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3,000개가 넘는 종목이 무려 하한가 거래 정지가 떨어졌고요. 그와 반대로 또 이제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도 상한가, 점상한가 이런 것들 기록하면서 역시 반대되는 과정에서의 거래 정지가 나타나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가 중국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경고를 하나 했었던 게 뭐냐면, 증시가 다시 열리면
심약자들은 주식 거래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만큼 주가의 어떤 변동폭이 굉장히 클 것이고 여기에 따른 충격은 매우 강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은 일단 1조 2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돈의 유동성 투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적인 폭락 같은 경우는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한이라는 도시의 어떤 특성상, 우한에 어떤 집중되어 있었던 수출 물량이라든지 어떤 산업적인 부분들이 일단 가동이 정지가 된 상태잖아요. 또 우한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국 전역에서도 이런 공장 가동률이 중단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주변 국가들에 퍼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충격들이 커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어떤 부담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경제의 어떤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던 과정에서 다시 경제적 충격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폭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완치 환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확산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봉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예방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감염성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특별한 치료제에 대한 부분보다도 항바이러스제와 항생제를 사용한 그런 완치 환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에 따라서 이제 백신 관련주들의 주가는 폭락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마스크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마스크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 증시를 강하게 상승시킨 또 하나의 이유를 들어보면은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50.9가 나왔죠. 지난번에는 50이 채 안 됐었거든요. 47.8, 네, 요 정도 나왔었네요. 47.8이 나와서 이번에도 시장이 48.5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요 정도를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조업 PMI, 이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이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0.9가 나오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확장세로 들어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준점이 50이거든요. 그래서 50을 넘게 되면 이제 확장, 50보다 아래쪽이면 위축인데,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제조업이 그냥 위축되는 상황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확장세로 들어섰다.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 판단하기에 미중 간의 무역협의 1차 합의에 서명을 했었던 것이 아주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규 주문이나 생산, 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발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서 다 긍정적인 수치가 크게 작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은 제조업 같은 부분에서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는 것으로 일단은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위협도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라면 이런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시장에 유입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하락장을 약간 기회로 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같이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해외 증시는 일단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중국은 크게 폭락했지만 미국장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증시들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릴게요. 마스크 관련주들 이야기입니다. 마스크주가 폭등하니까 보유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대주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웰크론의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이 웰크론의 이제 최대 주주가 일단은 팔아치웠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어제 저녁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마스크 관련주들이 아니라 뭐 기타 다른 테마주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된다면 이 시점에서 주식에 대한 매도 의견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비난할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죠. 그 사람들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뭐 100억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갑자기 어떤 테마에 힘입어가지고요. 그것도 내가 조장하거나 불법적으로 뭐 뉴스를 흘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시류를 타서 뭐 시장의 환경이 내가 만드는 어떤 상품적인 부분에서 좀 뭔가 긍정적인 소식이 나타났어. 그래갖고 주가가 크게 뛰었어요. 2배, 3배 뛰었어요. 내가 100억 원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200억, 300억이 됐어요. 그런데 마침 회사가 또 신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했어. 자,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을 좀 해보자. 돈을 좀 만들어 보자. 왜냐면 그 투자금이 2배, 3배로 뛰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차익금만 빼더라도 나는 충분히 그 금액만큼의 어떤 주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태이고, 또 그 차익을 챙김으로 인해서 어떤 게 나올 수 있어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웰크론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죠. 웰크론의 지분을 정리한 상태가 이제 127억 원에 대한 그런 금액을 얻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사업에 나서겠다라고 일단 강원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요, 일단 뭐 말씀드리면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주주였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생각, 저 역시도 이 주가가 많이 올랐네, 매도를 좀 해서 수익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뭐 굳이 신사업 진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근데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 대죠. 대주주고 임원들이 어떻게 그 주가가 올랐다고 홀랑 자기 주식을 팔아먹냐. 네. 그런 생각들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그런 인정을 바라는 것은 아니죠. 네, 인정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로 접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도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함이고요. 수익을 내기 위함인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이 손해볼 거 생각해가지고 나는 안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임원들이나 대주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주가가 이만큼 뛰었을 때 차익을 챙기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테마주로 해가지고 그 주가가 올라가는 수준을 따라서 계속 더 많은 수익이 나올 거다 생각해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대주주의 대량 물량이 빵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매도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매수는 일단 잠잠해지겠죠. 왜냐면 대주주가 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뭐지? 좀 지켜보자. 매수는 주춤한 상태에서 일단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상태, 그 다음에 대주주가 물량을 다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사줄 사람은 없는 상태, 이렇게 된다면은 주가가 올라가기에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이 조정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마스크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이 업황만 본다면 아직은 방역에 대한 부분, 예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스크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물량이 없어서 팔지는 못하죠. 가격대도 지금 2배, 3배로 뛰어오르고 있고요. 중간 거래상이 거의 뭐 사재기를 해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은 마스크나 손세정제와 같은 예방 품목들에 대한 내용들은 당분간은 더 이런 그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시황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잡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단기적 상승을 보였던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판단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대주주의 매도까지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 변동성을 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세를 보이기 전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전에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버리게 된다면 네,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진짜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떤 주식이든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다만 이 마스크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봄철에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고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판단일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은 지금 현재 주가의 하락기에 나타난 그 시점을 이용해서 모아갈 필요성이 있다. 주식을 더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증권사들의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한국투자증권, DS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이 세 증권사의 2월 추천 업종을 좀 살펴보니까 자동차, 인터넷, 통신, 의약, 그 다음에 반도체, 미디어, 제약 바이오,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으로 이게 나누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미디어, 반도체, 제약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뭐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스나 메르스 때도 비슷하게 제약업종에게 쏠리는 모양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쪽에 주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뭐 신종플루와 같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상황은요, 일단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빠른 시간 내에 극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업계에서 내다보기에는 지금 뭐 정부의 어떤 발표들은 뭐 4월 달이 가장 절정을 보일 것이다. 그때까지 계속 확산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월 달 안에 일단 이번 달 안에 뭔가의 그 가닥이 잡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식을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2월 달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보면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 그 다음에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일단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한국의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모두 연속적인 개선세를 보이게 되면서 경기 저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글로벌의 반도체 수요도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업황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올해 1, 4분기부터는 한국의 수출액이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올해는 주식에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2월 달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뭐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증권사들의 어떤 발표들은 사실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해드린 뉴스에서도요. 여기 보면은 지금 전부 다 저거잖아요. 뭐뭐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이 기회일 것이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이제 예측치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객관적인 판단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분석에 대한 판단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 뉴스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모두 3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3개월 연속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1, 4분기부터 한국의 수출액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확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돌아선 부분들을 확인해 본다라면 올 1분기부터는 뭔가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리의 예상들은 어느 정도 우리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이제 과거의 어떤 상황들, 이제 과거의 메르스라든지 또는 사스라든지 이런 형태, 이런 질병의 형태가 나타났을 때 제약주들이 올라섰다라는 것도 일단은 팩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어떤 움직임에 빗대서 이번의 움직임도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이건 팩트를 가지고 예측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실 때는 항상 이렇게요, 증권사의 예측치, 그 예상치, 예상된 의견, 이것만 가지고 투자하시다 보면 또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팩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이러한 팩트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의 의견들을 신뢰할 만할 것인지, 수긍이 가는 것인지, 나도 납득할 수 있겠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현명한 투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증시가 7.7%나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PMI 지수의 반등을 통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스크주가 최근에 폭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보유 주식을 팔아치우는 대주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주식에는 일단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때 개인들이 따라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주식 투자를 지금은 모아갈 때다. 투자를 하려면 2월 달이 가장 좋은 기회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을 증권사에서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들을 내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에 그냥 확실치 않은 그런 어떤 증권사의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히 신뢰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치, 예상하는 의견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팩트와 그 다음에 그 팩트를 기반으로 한 예상을 내가 스스로 해보는 것은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자, 오늘도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종목을 적정가에 매수를 했고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증거가 확실하며 모든 것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조급하게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아마도 지금 같은 시기에 딱 어울리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걱정스러운 마음도 많이 있을 텐데 좋은 주식을 사놨다라면 또 그것이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런 단기 변동에 주식을 팔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라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조금 더 싼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두들 힘내시고요. 이제 빛이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잖아요. 계속 악재 일색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희망적인 긍정적인 뉴스들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좋은 국면이 긍정적인 상황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또 매수의 시기를 통과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도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만 잘 넘겨가시면 또 앞으로 좋은 장밋빛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기대해보면서 오늘 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